안녕하세요. 마음 읽어주는 여자 마녀 최영란입니다. 마녀 하루 좀 5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공감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어떠세요? 공감하는 게 쉽던가요? 아니면은 나는 좀 공감을 할 줄 아는 사람인데 남들이 나를 좀 공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신가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유형의 공감을 원하는지 그것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공감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공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내가 공감하는 거와 공감을 받고 싶어하는 그 유형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이 공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인 거예요. 이 공감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감정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질 수 있는 사람과 가질 수 없는 사람으로 나뉠 수 있는 거예요. 이 공감이란 것은 크게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나뉠 수 있다고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얘기를 한 부분이 있었어요. 유전적으로 공감이란 자체가 그 감정이 굉장히 낮거나 아니면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손에 의해서 양육되냐에 따라서 나는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 아니면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부모님 자체가 감정 표현을 안 하시는 분인데 내 감정을 받아주시는 분도 아니실 거고, 부모님도 감정을 배제한 상태에서 사신 분들인데 거기서 감정을 서로 나눈다, 공유한다, 공감한다, 있을 수 없는 환경이죠. 하지만 부모님 자체가 감정 표현을 되게 잘하시고 또 나의 감정에 대해서 귀담아 들어주시고 소중히 받아주시는 분들이라면 나는 공감 능력이 충분히 뛰어난 사람이겠죠. 그렇다면은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그 특징 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공감 능력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고 앞서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간혹 가다가 상담을 오시면은 선생님, 우리 남편은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져요. 도대체 나이가 저렇게 들도록 어떻게 사람 마음 하나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헤아려 주지 못하는지 너무 속이 상하고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른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은 상대에게 바랄 수 있는 게 있고 상대에게 바랄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과 함께 산다면은 이것만큼 힘든 인생이 없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자기 세계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 감정 안에 갇혀있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는 살면서 자기의 감정이 표출되거나 아니면 오픈된 상태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이 다 닫혀져 있었고 감춰져 있었고 숨기면서 살아야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의 인생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낯설고 힘들 수 있는 과정인 거예요. 부모님도 나에게 그렇게 내 감정을 받아주신 적도 없고 나 역시도 살면서 누군가의 감정을 받거나 느낀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상황에서 내가 누구의 감정을 받는다, 누구에게 내 감정을 털어놓는다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힘들기 때문에 더 이 사람들은 닫으려고 하고 더 자신을 가두려고 하고 더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세계에 고립되면서 남들의 감정도 받지 않고 자기의 감정도 내놓지 않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의 생각대로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감정에 대한 공감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는 상대가 얘기하는 그 감정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힘들구나, 상대가 어렵구나.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이 사람한테 너가 힘들구나, 너가 굉장히 어렵게 살았구나, 너무 안타깝다,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는 용기도 없고 해줘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야, 그것도 못해? 남들 다 하는데 넌 뭐 이렇게 유난을 떨어? 너만 사람이야? 너만 감정 있어? 나도 눈물이 있고 나도 감정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상대의 감정을 차단해 버리는 거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워하는 사람한테 내가 무언가 기대하거나 바란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는 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나르시스트적인 성향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감정 표현을 하지는 못하는데 여튼 사람이다 보니까 어떠한 감정들은 느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내가 이렇게 좋은 감정이나 기쁜 감정이나 긍정의 감정을 표현해 본 적은 없지만 부정의 감정은 화가 나니까는 표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쉽게 표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고 많이 표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상대에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감정, 내가 너하고 함께 느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들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에게 내 감정 중에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표현할 수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으로 상대를 험담한다든지 아니면 상대를 좀 못살게 군다든지 깎아내린다든지 아니면은 그 궁지에 모르는 난처한 입장으로 만든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르시스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진정한 감정을 좋은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 그리고 내가 또 이런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내가 혼자 살아가지 않는 이상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런 공감을 좀 나눌 수 있고 내가 또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내가 공감을 받고 싶은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나는 좀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공감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특히 내 배우자가 나랑 평생 살면서 나와 함께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면 더없이 행복하고 이건 축복이겠죠. 근데 이런 배우자마저도 나와 함께 공감을 하거나 아니면 나의 감정을 받아주거나 아니면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는 나는 맨날 악만 쓰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왜 내가 매번 얘기하는데 내가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안 듣는 거야? 하면서 언성만 더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살게 되면은 서로 갈등의 골만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또 소리 지르는구나. 저 사람이 또 시작했구나. 아우 또 시끄러운 저 잔소리. 아우 저 지겨운 잔소리. 이렇게 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내가 공감을 받기 위해서 나는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 생각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남편이 매번 가정에 좀 등한시하고 무관심하고 밖으로만 자꾸 도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만 바쁜 척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나도 일하는 사람인데 나도 똑같이 돈을 버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함께 가정을 꾸려 나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편은 가장이고 당신은 당연히 밖에서 그렇게 누리고 자기 시간 쓰고 그러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다 보면은 나는 매번 같은 소리를 반복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싸우게 되고 이 사람은 언젠가부터 내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귀를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남편의 그 행동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고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한테도 좋은 일이고 행복해. 그러기도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밖으로 겉돌고 아니면 집안을 좀 등한시하거나 하면은 나는 집에서 혼자 다 일을 해결해야 되고 아이들을 봐야 되고 뭐 집을 돌봐야 되고 하는 일들이 나한테 되게 힘들고 버거워. 당신이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 이런 일로 인해서 매번 싸우는 이런 일들이 나한테는 되게 상처가 되고 나한테는 슬픔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나의 마지막에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상대도 내 감정, 너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너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감정을 모르는 사람도 내 감정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아이한테도 마찬가지죠. 이제 아이가 매번 이제 같은 일을 저지르면서 이제 매번 같은 일로 야단을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너 또 시작이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야? 매번 같은 일로 언제까지 이렇게 야단 맞고 할 거야? 한 번만 더 하면 너 아주 그냥 각오해!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아이는 우리 엄마가 또 화났구나. 우리 엄마가 또 나한테 그냥 폭발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이한테도
너가 이렇게 하는 행동은 옳지도 않고, 그리고 너가 이렇게 자꾸 행동을 하면은 나중에도 너는 더 좋은 사람, 건강한 사람이 되지 못할 수도 있어.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매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엄마도 힘들고 지쳐.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마로서 많이 슬프고, 그리고 많이 힘들어. 너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너의 문제와 너의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과 그리고 나의 생각에 대한 그 감정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이들 같은 경우도 부모가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주면서 그 문제로 인해서 부모가 느끼는 감정을 알게 되는 거고, 또 부모가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이들은 아,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하는 그 느낌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도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에 대한 생각과 생각으로 느껴지는 감정을 얘기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상대에게 접근해 본다면, 나를, 내 감정을 표현해 본다면 어떨까 싶어요. 두 번째는 반대 입장에서 내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게 매번 다른 사람들하고 만날 때마다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 사람에게 내가 공감을 해줘야 될지 모를 때에는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하기라는 그러한 공식으로 대입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상대의 언어뿐만이 아니라 상대가 말할 때 그 상대의 그 처지나 그 입장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아는 후배가 있는 거예요. 근데 후배가 아, 선배 나 너무 힘들어. 요즘 직장에서 그냥 매번 깨지고, 그리고 상사가 요즘 좋지도 않아. 지금 계속 트러블이 일어나고 나 계속 이렇게 막 궁지로 모는 것 같아.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두지도 못하겠고 내가 진짜 미치겠어. 내가 요즘 그냥 술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아, 얘가 되게 힘들구나. 아유, 얘가 뭐 문제가 있나? 이렇게밖에 우리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안에 이 후배의 그 처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알고 보니까는 이 후배가 아직 결혼도 하지 못했는데 가장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도 돌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밑으로 동생들도 돌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족이 이 후배한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의존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깨에 짐도 지금 짊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거예요. 회사뿐만이 아니라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처지까지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난처하고 힘든 입장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아, 얘가 정말 힘들구나. 얘 되게 많이, 무진장 많이 힘들겠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은 상대에게 아, 야, 너 진짜 어린 나이에 고생이 많다. 아니면 아, 네가 하는 일이 진짜 너 대단한 거야. 이렇게 내가 진짜 진심 어린 나의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부부 사이에도 이제 이런 문제죠. 이제 매번 이제 아내가 이제 달달달 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저 부인이 왜 저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역지사지 입장 바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똑같이 지금 맞벌이를 하고 있고 똑같이 밖에서 고생하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부인 같은 경우는 거기다 아이들까지 보고 그 다음에 집안일도 하고 하는 것이 나보다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부인은 나도 돈 벌고 나도 힘든데 너하고 나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그거에 대한 불만이 쌓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입장에서 부인을 한 번 더 생각을 한다면은 부인이 느끼는 그 바가지 같은 느낌, 그리고 부인이 나한테 달달달하는 그런 느낌 같은 경우도 단순한 그냥 빨리 들어와, 일찍 들어와, 좀 같이 일해 하는 부분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공감하고 싶을 때에는 내가 그 상대의 입장, 그 처지까지 생각을 하면서 그 상대의 언어를 들으려고 할 때 가장 공감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아, 선생님 저는요 이래도 저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상대의 처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언어도 많지도 않고, 그리고 감정을 표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 더 접근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이제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내가 더 느끼고 싶은데 느껴지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를 때에는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그랬어? 그렇게 힘들었어? 아, 요즘 뭐 어떻게 지내고 있는데? 그랬구나. 이렇게 하면서 상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왜 힘든 거야? 아, 그 힘든 거에 그러면은 너가 결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야? 아, 그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다른 원인이 있는 거야? 하면서 상대에게 물어보면은 상대는 아, 이 사람이 나를 헤아려 주고 내 마음을 그리고 내 고민을 나누려고 이렇게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내 말을 귀담아 들어주고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상대를 더 신뢰하게 되는 거죠. 더 가까워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모를 때는 상대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런 공감을 느끼던 아니면 공감을 해주던 이것은 내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에 의한 것이고 내 감정이 얼마만큼 충만하느냐 얼마만큼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감정을 느낄 수 있고 느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나는 내 인생에서 나를 얼마나 많이 느끼고 살았냐에 대한 문제인 거거든요. 나는 얼마나 나의 생각과 그리고 나의 감정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살았냐라는 이런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감정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그것을 수용해 주거나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나 스스로가 피드백을 해주려고 노력은 해봤냐 아니면 관심은 가져봤냐 이거죠. 그렇지도 못한 상태에서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을 항상 무시하거나 아니면 외면하거나 아니면은 감춰버리려고만 하는 삶을 살면서 남들에게 공감을 해준다 아니면 남들이 나를 공감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러한 조건이 성립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공감해주고 나에게 공감을 해줄 수 있는 삶이 있었으면 좋겠어 할 때는 내 감정에 진실할 때, 내 감정에 최선을 다할 때 그런 공감 능력도 키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공감이 좀 안 되는 사람이다 싶으면은 내가 느껴지는 거,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글로 써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감정을 글로 쓰면서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감정도 그렇게 객관화해서 느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감정에 먼저 귀 기울이고 내 감정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 주 마녀의 하루 중 5분은 내가 누군가에게 공감을 한다 아니면 공감을 받고 싶다라는 느낌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 때에는 하루에 5분만이라도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좀 하면 어떨까 싶어요. 내 생각과 생각에서 나오는 그 느낌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자주 하다 보면은 나는 어느새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